네, 수요일에 주주의 세계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300명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분명 경계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시장이 힘을 내주고 버텨내주니까 기분은 좀 한결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주하고 시장 색깔이 확실하게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적응을 해가는 것 같고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397명 찍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러다가 기존 3월, 4월 고점 900명까지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그저께 266명, 어제 280명에 이어서 오늘도 우려감은 있었지만 320명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빠르게 시장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물론 10시에 좀 흔들림이 있었어요. 300명대 이상이다라고 딱 그때 나왔을 때였던 그렇죠. 거예요. 이틀 연속 200명대다가 300명대가 나왔다는 게 다시 한번 늘어나는 거 아니냐, 주말 효과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감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관한 얘기가 그때 계속 물밑에서 나왔었거든요. 찌라시. 그렇죠. 네. 그러다가 오늘 2시에 발표를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흔들렸지만 시장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정부 쪽에서. 아니라고 선을 네. 딱 그어줬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지금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네. 상황 속에서 막상 딱 꺼내놓기는 딱 어려운 카드인 것 같아요. 많이 흔들리는 증시에 태풍 때문에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주도 상황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날씨 때문에도 흔들리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3단계면 당장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봐야 되기 때문에 증시의 흔들림 자체가 세게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딱 브레이크를 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야기해 다행이네요. 주셨지만 3단계에 대해서 가보지 않은 길이다. 셧다운에 대한 우려, 경제 활동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리는 문제이고 워낙 이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도 이를 결정한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300명대 재진입하긴 했지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생각할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반등으로 잘 버텨내주고 있는데 3단계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확진자 수가 더 증가 추세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의 흔들림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3단계 악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4단계는 없기 때문에 3단계 가더라도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줄을 서고 싶어요. 정말요? 시장 같은 경우가 시장 앞서 10시 정도에 흔들렸었잖아요. 일단 네. 첫 번째는요. 300명대 나왔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도 있었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갈 거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네. 막상 3단계 가지 않으니까 빠르게 복원을 했죠.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3단계 가게 되면 그 4단계는 없다. 즉 더 이상은 악화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오히려 흔들림이 나올 때 사야 된다는 의견 자체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두 번째, 만약에 3단계 이런 부분이 간다손 치더라도 정부에서는 정책 대응 카드를 지금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라든지 홍남기 기재부 장관 입에서 대주주 관련해서 10억에서 3억 가는 거 이런 부분에 반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네. 공매도 6개월 연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3단계 갔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오히려 그때가 시장에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계감보다는 그런 흔들림이 나온다면 여전히 그 조정을 이용한 매수 관점으로 보겠다. 그렇죠. 오늘도 그런 시장 반응이 네.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서 3단계에 대해서 노리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사려고. 그때 사려고. 그래서 아까 덜어내고 오히려 1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발표가 나오면 그때 사려고 노렸던 사람들 자체가 막상 2단계로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채워야지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짐승 같은 복원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짐승 같나요? 그렇죠. 네. 짐승 같은 복원력이라고 혹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조정이 나왔을 때 일단 오늘은 그 조정이 네. 장중에 1% 하락이 나오겠는데 너무 빨리 올려 세웠고 언제 3단계 격상하지 오히려 빠지는 걸 기다렸던 매수 세력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지금 장에서도 계속 시장 끈에 놓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어제 그 질병 그러니까 중앙대책본부에서 수도권 관련해서는 이미 피크가 지났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았죠. 그리고 이번 주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증시는 여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차트 그래서 보세요. 일주. 이런 흐름 자체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어서 네. 확실하게 지금 시장에서 중심에 있는 코로나19 관련주 그리고 이와 관련지어서 BBIG
그리고 기술주 이런 흐름 같은 경우가 약간의 흐름 자체는 달리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회복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정을 이용해서 들어가려면 사실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선가는 수익 실현하고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거였었죠. 지난주까지 관건 자체가 계속 핵심 종목 중심으로 가지치기, 현금 확보,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핵심적인 종목 차라리 더 빠지면 물이라도 타자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거 4월달, 5월달 같은 그런 다 같이 올라오는 흐름이 아니라요. 소위 압축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게 코로나19 수혜주가 네. 시총 거래대금 1등부터 10등 사이 중에서 7, 8개 같은 경우가 다 코로나19 관련주예요. 네. 특히나 치료제나 백신이나 지금 오늘 첫상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는데 제노포커스라든지 텔콘 RF제약, KPM테크 이런 친구들 보면 다 코로나19 관련주란 말이에요. 이런 쪽 중심으로 지금 테마가 발빠르게 돌아가는 가운데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핵심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좀 압축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조정 나왔을 때 뭐부터 제일 먼저 들어가실 제일 거예요? 약한 것들 이런 것들 잘라야 될 것 같고 자른 금액 가지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LG화학이나 네이버 이런 친구들은 계속 사고 결국엔 있거든요. 주도주네요. 그럼 BBIG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선 전후에서 지금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계속 사 모아야 될 것 같고요. BBIG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기술주는 약간 색깔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IT 소부장, 5G, 그다음 2차 전지죠. IT 소부장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비단도 보시면요. 20선 깨지고 나서 이번 주에 테스나 원익 IPS, SK 하이닉스 리포트를 읽어보면 하반기 실적 회복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쪽은 좀 뒤로 밀어두고요. 오히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쉬고 있으니까 핸드셋, 애플 관련 토프 관련주가 올라오잖아요.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나무가 옵트런텍. 오히려 이런 쪽은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괜찮겠다. IT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5G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쉬고 있는데 오히려 2등, 3등이 올라옵니다. 그건 뒤에서 제가 네. 좀 더 말씀드리고 마지막 2차 전지 관련도 거의 비슷합니다. 기존에 소리 소문 없이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PNT 같은 친구, 대주 전자재료 같은 친구 이런 친구들은 제 갈 길 가고 있는데 큰 형 에코프로 BM을 쉬고 있죠. 네. 근데 그 똑같은 양극재를 하고 있는 이번 주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빠르게 2선, 맞아요. 3선에서는 키 맞추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런 기술주 단에서는 색깔을 달리하면서 키 맞추기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BBIG는 조정 나올 때마다 사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 가장 중심은 바로 코로나19 수혜주입니다. 코로나19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사긴 사야 되는데 사실 쉽사리 손이 안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 코로나19의 수혜주라고 하면 너무 근데 광범위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진단키트 저는 못 사겠다. 조심스럽지만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똑같이 쿠메 베팅을 하려면 숫자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진단 키트보다는 숫자가 안 나와도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는 백신 쪽 이런 쪽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SK케미칼이라든지 제넥신 같은 친구들 그리고 이번 주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여타 종목들이 튀고 있는데 저는 기존에 뽑았었던 친구 쉬고 있다고 지금 무시할 게 아니라 오히려 SK케미칼이나 제넥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상한가 올라가는 종목 따라갈 거 아니라면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이런 친구들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과 조정 시 흔들렸을 때 담아갈 친구를 지금 나누면 조정으로 크게 흔들릴 때 담아가는 건 결국 LG화학 쪽과 네이버 카카오 쪽 주도 쪽이고 그렇죠. 주도 쪽이죠. 지금 모아갈 수 있는 쪽은 결국에는 SK케미칼이나 제넥신 쪽에서 이런 백신과 치료제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가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조정 시 매수예요? 아니면 지금 강하다라고 또 얘기하셨잖아요. 대주전자재는 이쪽은 그러면 지금이에요, 나중이에요? 지금 딱 세 가지 색깔에 대해서 말씀을 딱 드려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센 거는 코로나19 수혜주기 때문에 이게 시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사야 되는 거고 조정이 나왔었을 때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가지치기 할 때 끝까지 남겨두어야 될 거는 BBIG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기술주 순환매 IT와 IT 소부장, 5G,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쪽은 흐름 잘 타는 관점에서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BBIG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바이오와 인터넷과 게임과 배터리.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 그래서 그 우리가 대장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정확히 뭐 LG화학과 삼성 SDI뿐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게임은 사실 조금 약해요. NC소프트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도주라고 얘기했던 이 BBIG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주도주의 힘을 갖고 갈 것이다라는 거죠. 네, 단 한 번도 네. 이거 관련해서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카카오에 또 네. 이슈가 있죠. 카카오 그렇죠. 게임즈 상장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9월 1일부터 2일은 이제 일반 공모 청약에 들어가는데
관심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지금 그 기관들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지금 벌써 100대 1 넘었대요. 와, 지금 그 공모가 위에서 좀 선정이 되겠네요. 최상단에서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아우, 높고 네. 만약에 그런 부분 아니더라도 초과해서 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켜보아야 되는 것 같고 그럼 시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시총 같은 경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번에 밴드 상단에서 넣었었을 때가 대략 한 2조 원대였거든요. 오, 네. 2조 원대도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높은 네.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장외에서 6만 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따상까지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따상이라고 하면 시초가 2배 결정 이후에 바로 상한가 딱 들어가면서 그런 좀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바이오팜에서 한번 봤잖아요. SK 바이오팜에서 한번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재현을 할 것이다. 초대여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1일, 2일 청약 이렇게 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것 있어서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게임즈에서도 앞서 BBIG 중에서 BBI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합니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은 강한 반면에 게임 NC소프트 보시면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대장이었죠. 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 미리 좀 자금을 좀 뺀 다음에 이쪽 그러니까 게임 업종 섹터 내에서 좀 리밸런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가장 게임 쪽에서 NC소프트가 쉴 때 가장 세게 올라왔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죠. 웹젠. 네. 어제 알트 모바일 신작 발표 이후에 일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오늘 또 나타나고 있어요. 밀리네요.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흐름 자체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쪽 앱스토어 순위를 보았더니 한 5위권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본 게임 자체는 이번 주말 매출 순위를 봐야 되겠죠. 구글 플레이스 마켓 이쪽에서 매출 나오는 이런 각을 보면서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이 정도에서 방향의 기틀을 잡아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게임즈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제가 3N에 이어서 2K라고 이름을 좀 지어보았는데 네. 3N은 다들 아시는 넷마블 그리고 NC소프트, 넥슨 이런 3N 삼형제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대여가 2K가 있습니다. 첫 번째 K가 카카오 게임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크래프톤이에요. 그래서 이런 2K 같은 경우에도 네. 확실하게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시장의 힘의 균형 자체가 바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NC소프트에서 빠진 자금이 카카오 게임즈로 흘러간다. 오케이.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확실하게 이런 분위기 자체의 BBIG 마지막 유독 못 갔었던 게임즈 분위기 전환 해준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임줄 다 끌어줄까요? 혼자 그거 갖고 갈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 친구 혼자 갈 것 같아요. 혼자 가는데 그 중에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별로는 좀 따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웹젠 같은 경우를 NC소프트가 좀 쉬어가는 와중에 대장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 친구 네. 관심을 가지고 있고 2분기의 실적 이런 부분 보면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카카오는 사실 카카오 게임즈 상장 모멘텀 때문에 오늘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단 말이에요. 40만 그렇죠. 원까지 바짝 다가섰는데 막상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기대감이 몰리면 차익 실현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카카오가 비단 카카오 게임즈만 있을까요? 근데 그 기대감으로 좀 이번에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근데 카카오만 갔던 게 아니라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거의 아, 비슷하게 맞아요.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만약에 카카오가 네이버가 못 간 사이에 카카오만 이렇게 뚫었다면 이 기대감 때문이구나 하고 일정 부분 줄이고 갈아탈 수는 있겠지만 카카오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같이 따라 네. 올라갔단 말이에요. 즉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았었을 때 플러스 카카오는 알파였군요. 그렇죠. 카카오 게임즈가 카카오 말 그대로 플러스 알파 요인인 거지. 일전에 미코하고 코미코가 있었잖아요. 그 매출에서 포션에서 영업이익단에서 차지하는 네. 비중 자체가 뭐 이런 것들 감안해 보았었을 때 저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으로 카카오에 대한 좀 차익 실현 나오면 또 그게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오늘도 카카오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리포트 나와서 확인해 봤더니 핀테크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뭐 피코마라든지 네. 그다음에 카카오 페이지 같은 이런 컨텐츠 관련 사업부 성장 그리고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택핀 이런 쪽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게임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타 말씀드렸던 이런 각각의 사업부도 자체적으로 이제 IPO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중소형주의 움직임 조금 더 활발한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는 두려워요. 워낙 이제 코로나와 네.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굉장히 날뛰고 있어요. 네. 근데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관련주들 안에서는 워낙 너무 이슈가 많고 우후죽순 올라와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승률 상위에 있는 것을 그래서 1차적으로 함께 접근을 해볼까 해요. 네. 이유와 함께 그 힘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매매 관점으로 본다면 어디가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상한가 있는 종목입니다. 유엔젤. 네. 지금 유엔젤이 오늘 그 재택근무 뭐 이런 쪽 그 이슈로
올랐단 말이에요. 상한가란 말이에요. 이쪽의 힘은 어느 정도로 보셨어요? 일단 유엔젤 같은 경우가 지금 점상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한번 보죠. 차트 흐름이라든지 이런 뭐 부분 보더라도 지금 현재 거래량 자체가 264만 주이고요. 지금 현재 상한가 잔량이 115만 주입니다. 충분히 여기에서 한 번 더 뽑을 수 있는 여력 자체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보니까 유엔젤뿐만이 아니라 디지캡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니까 동시에 지금 현재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었단 말이에요. 둘 다 특징은 뭐냐? 원격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네. 친구들이고 만약에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런 부분이 가게 된다면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재택근무란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과 관련지어서 지금 오늘 올라오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서 거래를 할 수는 없지만 상한가가 풀린다면 조금 더 뽑아낼 수 있는 힘은 있다 네. 이야기를 주셨고요. 오늘 또 진원생명과학은 뭐 계속 오르는데 아까 네. 전에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게 정부에서 백신 지원, 백신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하잖아요. 근데 이쪽보다는 SK케미칼과 제넥신을 그래도 모아가는 게 낫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때 백신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친구들 살펴볼까요? 치료제 관련해서는 셀트리온이었고 그 다음에 백신 관련해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즉 SK 케미칼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넥신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비로서 선정이 되었던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일신바이오 뭐 이런 친구들 위주로 지금 돌아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런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서 이제 5G,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대장을 쉬어가는데 그 밑에 단에서 올라가고 있기 네. 때문에 키 맞추기 과정에서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올라가는 것이 백신과 치료제의 힘 자체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뭐 신일제약 같은 경우도 덱사메타손 관련으로서 급등을 했었잖아요. 신풍제약도 가고요. 신풍제약도 그랬고요. 네. 즉 이런 흐름 자체가 시장에서 지금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에 그러니까 새로움에 목마른 종목들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이런 흐름 자체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단계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진원생명과학의 힘도 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오늘 제노포커스가 또 상한가입니다. 진단키트 네. 필수 효소를 개발했다. 이거는 어느 정도로 더 갈 수 있는 이슈인가요? 이 친구가 제일 세요 오늘. 어. 이 친구가 제일 센 것 같습니다. 제일 눈에 띄었던 제일 친구네요.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친구들은 상한가를 들어갔지만 장대 음봉과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가는 모습이었잖아요. 제노포커스는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 점상 기세 힘은 상한가 제일 갔어요. 셌군요. 힘이 제일 세고요. 힘 기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오늘 거래량을 보세요. 52만 주 거래됐습니다. 근데 상한가 잔량이 얼마인가요? 1,900만 주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내일도 왠지 점상에다가 모레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힘, 기세의 힘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모든 종목보다는 제노포커스가 제일 센 것 같아요. 근데 사고 싶어도 잘 못 사겠네요. 이건 못 사는 거죠, 지금 당연히. 그러니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근데 것 같아요. 힘은 이쪽이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제일 세요. 기세가 제일 오늘의 셉니다. 거래량도 그렇고 실리는 네. 힘도 그렇고 이쪽은 만약에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단기적 안에서는 조금 더 최선호주로 볼 수도 있겠네. 힘만을 봤을 때는. 힘만을 봤을 때 만약 제가 오늘 상한가에 살 수 있으면 사겠습니다. 못 오늘 제가 사니까. 상한가에 살 수 있으면 상따하겠습니다. 근데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쵸. 일단 힘은 이쪽이 제일 강했다. KPM테크와 텔콘 아르프 제약은 미국 휴머니젠과 코로나 치료제 국내 판권을 협상하고 네. 있다. 상한가예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제가 한 10시 몇 분에 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한가 가는 모습을 봐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일단 KPM테크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3,600만 주에 지금 거래 상한가 잔량이 네. 750만 주가량 쌓여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첫 상이 터졌다. 앞서 제노포커스가 딱 그랬잖아요. 네. 그 친구가 제일 세고 KPM테크하고 지금 그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런 휴머니젠과 더불어서 첫 상이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기세 자체가 좀 더 이어갈 수 있는데 점상으로 이렇게 땅땅땅 가지는 못하지만 좀 급등을 해가지고 좀 흔들림이 있지만 그걸 잡아먹고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오히려 살 수 있는 쪽은 이쪽이네요. 오히려 살 수 있는 쪽은 KPM테크나 텔콘 RF제약이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상형 월드컵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작두타라고 말씀하신 지금 것 같아서 제노포커스가 겁을 더 먹었는데. 마음에 들기는 하나 이쪽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으니 이쪽이 오히려 흔들림이 나올 때는 그래도 갈 수 있는 기세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더 살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휴머니젠을 제가 아까 아침에 체크를 해봤더니 이쪽이 뭐 나스닥 상장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엮어서 상한가를 가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상하리 마치 이런 종목들이 기세를 꾸준히 이어가잖아요. 네. 뭐 신풍제약, 신일제약 뭐 그랬듯이. 그래서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음악 이제 병실 관련한 네. 클린룸 관련한 종목들 있죠. 신성예인지라든지 GH 신소재 그리고 오늘 또
강한 게 CMO 원료의약품 쪽, 바이넥스, 에스텍파마, 대정화금이 또 급등을 하는데 이쪽은요? 일단 CMO 대장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바이넥스입니다. 맞죠. 그때도 말씀드렸죠. CMO 관련해서 딱 세 종목만 보는데 1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너무 크기 때문에 바이넥스나 ST팜 이 세 개를 보는 거고 여타 다른 종목들 CMO 한다고 하지만 경험과 현재 캐파라 이런 거 부정합니다. 일단 저는 이쪽은 안 볼 거고요. 이 세 개만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BBIG 들어가는 쪽이 삼성바이오로직스죠. 바이넥스가 부담스러우면 삼바나 ST팜 살 수 있겠다 네. 말씀드리고요. 음압 병동 관련해 가지고는 확실하게 좀 옷가속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신성 ENG 같은 경우도 원래 클린룸 하던 쪽이고 신성 솔라 에너지하고 신성 ENG, 신성 FA 3사가 합병을 해가지고 지금 만든 쪽이잖아요. 네. 물론 신사업으로서 이런 쪽 좋습니다. 왜? 클린룸 하던 쪽이니까. 근데 오히려 이쪽보다는요. 저는 만약에 음압 병동이나 음압 관련 이런 특수 차량 이런 쪽이면 오텍 같은 경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오텍은요. 확실하게 실적도 있고 그리고 실체가 있잖아요. 이런 특장차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 관련해서 실체가 있는 쪽을 찾아봐야 되는데 문제는요. 근데 테마주는 테마주스럽게 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테마주는 수급의 길을 물어봐야지 갑자기 테마주 하는데 얘 실적이 어떻고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이러면 괜히 애꿎은 증시에서 뒤통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센 친구들 물론 지금 음압병동 관련주 나오다시피 네. GH 신소재, 우정바이오 다 같이 올라오는데 저는 이쪽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못 사겠어요 이쪽은. 네. 앞서 오텍 정도만 체크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 만약에 좀 좋은 기회가 오면 그 정도는 바라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강한 친구는 제노포커스였지만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니 일단은 조금 더 강한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더 보신다면 어떤 종목? 앞서 말씀드렸던 KPF테크나 텔콘 RF 그쪽으로 오히려 지금 이거 가보겠다. 상한가 풀리면 좀 가볼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네. 뭐 이런 친구라든지 앞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뭐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요즘에 찐 중에 찐이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아, 필로시스 헬스케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너무 달려가지고 엑세스바이오인데 다른 엠보네. 거래 정지 다 풀리고 나서. 엑세스바이오는 완전히 박살났죠. 그쪽은 진단 키트라서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항상 드려왔잖아요. 근데 이쪽은 뭔가요? 숫자가 당장 안 나와도 돼요. 치료제나 백신은 앞으로 꿈과 희망 그리고 나의 이 가치 자체를 숫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에 줄을 서보는 게 좋겠고 실체가 있는 친구는 SK케미칼이고 제일 달리는 친구는 필로시스 헬스케어였는데 제가 이 종목을 한 2년 전에 탐방을 다녀왔었거든요. 그 전에 사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토필드. 이쪽이 아이센스 아시죠? 아이센스와 마찬가지로 혈당 측정기 하는 네. 쪽이에요. 그쪽 스트립이라든지. 근데 지금 무슨 회사 색깔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죠. 업데이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새롭게 지금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왜냐면 미국 날려버렸어요. FDA 그 진단키트 허가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보면 항체 기반의 진단키트는 다 취소해버리면서 수젠텍이라든지 애꿎은 몰매를 네, 맞았었죠. 맞아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쪽 같은 네, 경우는. 그래서 좀 위험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혈장 치료제도 보면 FDA 허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흔들림 크게 나왔었고. 근데 일신바이오 혈장 냉장고 생산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혈장 치료제로 분리돼서 네. 또 뽑아버리는. 네. 그러면서 정부 지원도 걸려 있고. 네. 참 근데 어려운 나는 것 매매 같아요.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무섭다. 제노포커스 만약 오늘 살 수 있으면 살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네. 없으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주 안에서의 뷰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매매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어려워요. 우리가 진짜 매매할 수 있는 관심 쪽의 종목 픽을 또 꼽아볼까요? 짧게 이야기 나눠보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엄청 고민했어요. 딱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관련주, 두 번째 BBIG, 그리고 세 번째 기술주 순환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흐름 속에서 오늘 기술주 순환매 속 가장 강한 5G 그중에서 KMW 가져왔습니다. 5G가 유독 그래도 좀 방향성 있게 가요. 그렇죠. 대장은 쉬고 있는데 그 밑에 단에서 동생들이 움직인다. 거기에 좀 오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키 맞추기입니다. 에이스테크가 그동안에 워낙 세게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 많이 올라간 친구보다는 그 밑에서 올라오는 서진 시스템 같은 친구라든지 HFR 뭐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그 키 맞추기를 강하게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KMW 리포트가 나와서 좀 확인을 해보았더니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2분기, 3분기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2분기는 한 220억 나왔다면 3분기는 한 319억 정도로 추정치 나오면서 50%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숫자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키 맞추기. 에이스테크하고 항상 비교이 되는 친구잖아요. 유독 못 갔었던 친구들이 지금 밑에 세게 치고 올라오니까 실체가 있는 친구 중에서 대장 KMW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실제 투자 포인트 자체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인도 쪽에 있는 5G였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4분기 기대하면서 현 시점부터는 빠지면 모아갈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KMW 네.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또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기 앞서서 목표가, 손절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한 82,000원 기존 고점 라인 때 손절가는 한 69,000원 정도 간단하게 체크 드린다는 것과 5G 관련해가지고 지금 막 못다한 얘기들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장 마감 이후에 3시 반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5G 지금 사볼 수 있을 키맞추기 나타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매일 시황하고 종목 이런 것들 체크해서 너튜브나 그리고 노란톡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리니까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에 대한 주제 세계 박창일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